팟캐스트카 9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누가 나오셨게요? 누구. 이제 때가 되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요즘 아이유 되게 잘 나가는데. 아, 그런가요? 예, 드라마 네.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아, 가수. 네, 가수 아이유. 우리 저기 마돈나님이 그 네. 드라마 덕후예요. 네, 그래갖고. 아, 덕후 정도는 아니고 저희 또 덕후는 선별해서 보는. 선별해서. 같이 한번 MT 간 적이 있는데 음. 화토를 안 치고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토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 고스톱을 못 쳐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못 쳐요. 아이유님 이번에 아이유님 주도하셔가지고 무슨 큰일을 내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을 내셨어요? 네, 큰일은 아니고요. 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 찬희 쌤과 슈퍼바이저님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셔서 이제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 5월 18일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충계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전 10시에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세션이 있었고요. 그 세션 끝나자마자 12시에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발족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는 한인정 선생님이고요. 네.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는 지금 석박사 과정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로는 찬희 쌤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새로운 생각, 네. 새로운 연구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별로 아닌데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별로 새롭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제가 캐치프레이즈 정했지만 제가 네. 강압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네. 모두가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적인 맞습니다. 어떤 네. 형성 원리를 중시해 주세요. 네. 뭐 투표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토론을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하긴 이게, 히틀러도 투표로 당선됐죠. 예, 맞아요. 새로운 생각은 또 뭐냐고. 아, 참. 네. 발족식에 저도 갔는데요. 네. 그 우리 한인정 대표님이 이분 참 대단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도 처음에는 네. 자기 마을에서 네. 큰 빚을 못 봤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시작은 조금 몇 미미하지만, 명이 네. 시작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 수백만 명이 네. 따를 것이다. 이렇게 네. 했고 마침 모인 그 석박사 과정에 네. 하고 있는 분이 딱 12명이더라고요. 12분. 마치 오, 예수님. 예수 12제자? 네, 이게 뭔가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견강부의식으로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예. 너무 과한 해석 네, 아니십니까? 안에서 실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인정 대표가 얘기한 거고요. 죄송해요. 한인정 대표님 얼굴도 모르는데 네. 제가 찬쌤이 그런 줄 알고. 기본소득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줄이면 기신이에요. 기신. 귀신이요? 기본소득갓. 기신. 기갓. 기가. You know? 예. 기가. 물론 뭐 조크지만 예. 그만큼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네. 한국 아니 인류의 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예. 아, 네. 이게 과한 기대는 음. 실망을 낳기 마련이어서 네네. 뭔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또 우리가 아이유님의 그 성품을 알잖아요. 네네. 잘 모르는 것을 안다고 뻥치지도 음. 않고 음흠. 예, 되게 조분조분 차근차근 잘 아는 것을 제대로 잘 표현해 주시고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기갓 중에서 중에서 리더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유님을 모셨는데요. 네네. 아이유님 최근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저도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그래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했다 네. 이런 얘기했었고 저번에 슈퍼바이저님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아직 그 언론 보도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보도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기사들을 좀 볼 수 없었어요. 어때요? 그 사태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오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는데요. 4월 25일자에는 이제 조선일보의 최은경 기자님께서 이런 식으로 뽑으셨습니다. 나랏돈 풀어 기본소득 보장 핀란드의 2년 실험 실패로 이렇게 나왔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 잘 뽑는다. 나랏돈 풀어. 야. 그리고 이어서 4월 26일에는 네. 동아일보에서 사설로 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어주기 복지의 실패 이렇게 나왔고요. 참 주옥 같은 표현이야. 현금 쥐어주기. 정말 대단하다. 문장력이 뛰어나네요. 네. 이렇게 뽑나 봐 기자들 요새. 네. 예. 야. 네, 중앙일보에서도 사설로 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약하다 약해. 약하다. 네. 네, 매일경제에서도 사설로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접는 핀란드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이렇게 뽑았고 얘네- 무시무시하다. 얘네 1년밖에 안 했는데 뭐 2년만 해갖고 막 팩트까지 조작을 해. 얘네는 뭐. 네. 네. 그리고 한국경제 김정호 수석 논설위원님께서는 칼럼에서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이런 제목을 네, 다 뽑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야? 근데 이게 마치 야. 실패를 음. 기다렸다는 듯이 음. 예, 이렇게 핀란드 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음. 줄줄이 음. 오보가 나갔는데요. 신문사들을 얘기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조중동하고 공교롭게도 또 예 공교롭게도 또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두 개. 예 특별같이 배경과 달려들어가지고 환경. 예, 핀란드 실험 실패했다고 지금 난리가 난 네, 거죠. 참. 이제 그것을 보더라도 기본소득 보편적 시행을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는 알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네, 네. 그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뛰어난 문장력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 보니까 네. 예 이거 뭔가 좀 이게 그러네요. 딱 요 5개 신문이라는 게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필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도중동 매경 환경.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핀란드 정부가 중앙당 우파 정부잖아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기본소득 실험하는 이유도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듣는 분들은 실업을 줄이고 노동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 네. 여기에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음. 실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파 네. 정부다운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험 대상도 실업자에게만 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파적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5개 신문이 네.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실패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우리나라 우파는 정말 우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진짜 수구 네. 반동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새삼 확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수구라고 해도 네. 좀 창피한 것이요. 네, 좀 그래도 창피해요. 예. 한 수준이 안 돼. 국가의 네. 우파를 대표하는 네. 되게 역사가 깊은 신문사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신문사에서 이거를 가짜 뉴스였을까 네. 아니면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잘못 쓴 걸까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유님 그 언론들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려준 언론 보도는 없었나요 혹시? 네, 다행히 오보를 지적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 네, 5월 4일자로 나왔는데요. 그 한겨레 박기용 기자님께서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책임지고 있는 올리 칸가스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기사를 쓰셨는데요. 먼저 핀란드 기본소득 설계자 실험 실패 가짜 뉴스다. 이런 게 하나 가짜 뉴스다. 나왔고요. 네. 아주 확실하게 제목을 뽑으셨네요. 박기용 올라갔다. 그것도. 네. 네, 다음으로 기본소득 실험 끝난 게 아니다. 정치적 계산에 연장 안 한 것 이렇게 아하.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팩트는 어때요? 네, 실험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실험 결과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나 되어서야 아마 공개될 예정. 그러니까 종료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네. 실험 종료 예정인 네, 거잖아요. 2년 끝났다고 말로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그러게 거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임자인 올리 칸가스 교수조차 현재 실험 결과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 네. 그런 성경지명인가? 이 가짜 뉴스 나오고 나서 네. 칸가스 교수가 마침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때. 네, 큰 맞습니다. 심포지엄 있어갖고 그래서 오셔갖고 네. 특별히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아, 뭐라 그랬어요?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걸 갖고 성공이다, 실패이다 이게 왈가왈부를 하면 네.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험 결과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연하죠. 네, 실험을 망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애초에 특정 의도를 갖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긴 하지만 또 그 의도가 뭐 우리 입장에서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실험이 진행 중이고 네. 그 실험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당연한 근데 거죠. 네. 왜 그런 오보가 나온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아무리 찌라시 언론이라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그렇지. 기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 실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기본소득 실험 실패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 이게 어떤 근거나 실마리가 그렇죠. 있었던 네, 건지. 뭐가 있어야지 네네. 나오죠. 뭐 네. 단초가 있어야 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오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는 핀란드 정부가 애초에 그 계획했던 그 실험 2년 이렇게 경과한 후에는 추가 실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게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향후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방향보다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건 팩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찬희 쌤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의 노동 유인 효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복잡한 그 복지 제도를 단순화 효율화하면서 노동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을 높이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의 어떤 그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내 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핀란드 정부에서 향후 정책 대안으로 영국식의 유니버설 크레딧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의아하면서도 심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진짜.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험이 끝나서 실험 결과가 나온 후에 기본소득 실험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핀란드 정부가 유니버셜 크레딧이라는 다른 정책을 실시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게 이제 오보의 근거가 그렇죠. 될 수 있다 예. 이런 네, 얘기인데 예. 유니버셜 크레딧은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거예요? 벌써 영어로 돼 있네요. 이게. 네. 네. 또 찬 선생님 나타나실 때가 아니 되시는 아니 거예요? 안 나타나요. 네, 핀란드 정부가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방식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로 알려진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에 나온 OECD의 워킹 페이퍼인데요. 제목은 이제 Basic Income or a Single Tapering Rule: Incentives, Inclusiveness and Affordability Compared for the Case of Finland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오, 기네요. 네, 아주 제목도 어렵다. 긴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 자체는 기존의 다양한 사회 부조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뭐 유니버설 크레딧 뭐 단어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유니버설 그러면 일단 보편적이다 뭐 이런 뜻이고 네. 크레딧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다. 뭐 신용 네, 이런 뜻이 네, 있고 네. 믿고서 공유한다, 준다, 뭐 입금한다, 뭐 이런 뜻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돈을 지급한다, 뭐 정도 이런 정도의 뜻인데 네. 문제가 일단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본소득 할 때 기본소득의 5대 조건 또는 6대 네. 조건 할 때 네. 보편성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 보편성이 유니버설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소득에서 보편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모든 사회 공동체, 정치 공동체 성원인데 다 준다. 그렇죠. 공동체 구성원에게 네.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유니버설인데 예. 여기서 유니버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해석해 준다면 뭐 조건이 있군요. 여러 가지 사회 부조를 통합했다는 의미에서 유니버설을 쓰고 있는 거지. 아. 실제로 이 유니버설 크레딧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니버설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게 일단 혼동하시면 안 되고 네네. 영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주는 사회부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선별복지네요. 그렇죠, 선별복지. 네. 그런 복지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중에서 6개를 통합하는 안이에요. 아. 6개를 모아. 그래서 네네네. 하나로. 네네. 그래서 유니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UK 전역, UK는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뭐 북아일랜드 네네. 이런 데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 6개 사회 부조하고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이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네네. 단계적으로 도입되니까 어디는 아직도 이 사회 부조가 시행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이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사람도 있고 네네. 이런 지금 상태에 있고요. 6개 사회 부조 중에 하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니버설 크레딧을 못 받고 네네.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전환되면 6개 사회 부조는 중단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지금 딱 도입되고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무슨 개별급여 같은 걸 다 통합해가지고 통합하는 준다 네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해되겠네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선별복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선별복지죠. 저는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떤 자격 조건들을 주로 보편적이지 따져요? 않으니까 자격 조건을 따지게 그러겠죠. 되겠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 함께 사는 이제 파트너, 네. 부부일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건 네. 파트너의 소득과 저축 네. 이런 상태, 또 자녀의 수, 나이, 장애 여부, 네네. 뭐 임신 여부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이런 걸 다 따져갖고
그 조건을 다 따져서 거기에 맞는 금액들을 책정해서 지급 네. 여부 또는 지급 액수 이런 걸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왜 통합하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통합하면 나아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그 각 사회부조 제도들은 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급여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급여 감소율 또는 급여 철회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benefit withdrawal rate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급여 감소율은 한 단위의 추가적 소득 증가로 인한 복지급여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가구는 다양한 사회 부조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할 경우에는 급여 감소율은 매우 높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면한 전체적인 급여 감소율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개를 받다 보니까. 네, 하나가 네. 아니고 네.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업의 덫 문제라든지 정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은 다양한 사회 부조 급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단일 감소율, 단일 감소율. 네, 네. 싱글 위드롤 레이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네.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 워킹 페이퍼에서 유니버설 크레딧을 싱글 테이퍼링 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퍼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단 하나의 기준으로 네. 쭉 이렇게 줄어드는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배치돼 있다, 설계돼 있다. 그런 네, 뜻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아니고 이제 싱글이 싱글이다.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러면 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급여가 감소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인지 딱딱 줄어드는지 알 수가 근데 있겠죠. 예를 들면. 노동 유인은 별로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뒤에 그건 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 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노동 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때 이제 세금으로 또 더 납부하고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한 한계 공제율은 또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조금 나오게 될 그러면 것입니다. 유니버셜 크레딧을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일하는 게 나은지 뭐 그게 못한 것인지 얼마 일할 때 얼마의 총소득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아까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해서 OECD 워킹 페이퍼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워킹 페이퍼는 핀란드의 현재 제도를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로 변화시켰을 때와 기본소득 제도로 변화시켰을 때에 여러 유형의 가구가 직면하는 유효세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기본소득 제도로의 변화보다는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로의 변화가 노동 유인 면에서 더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랑 반대로 핀란드 제가 정부는 딱 요게 딱 꽂혔겠네요. 그러게요. 네. 노동 유인이 중요한 건데 네. OECD 보고서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네. 아울러 기본소득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아, 빈곤율도 뭐 11.4%에서 14.1%로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에 네. 유니버설 크레딧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현재의 복지급여 체계의 복잡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빈곤율을 11.4%에서 9.7%로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하. 이상하다. 지난번에 아이유님 나와서 기본소득 얘기했을 때, 그냥 안심소득제. 네 안심소득제 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비슷하죠. 예, 음. 좀 그런 이상한데요. 왜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기본소득을 주면 소득 불평등이 더 증가하는지. 그리고 네. 빈곤율이 늘어나는지 빈곤율이 저 이거에 늘어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아이유님께서 비슷합니다. 결과가. 빈곤율 네.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네. 대해서 이게 조곤조곤 네. 반박하셨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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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 그 연구에서 유니버설 크레딧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니버설 크레딧은 비과세 소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non taxable이 되고 반면에 베이직 인컴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 taxable 황당하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야, 이거 황당이네. 아, 예. 이것도 좀 웃긴 게요. 네. 아니 조건을 실험하려면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연구하려면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제가 네. 연구자는 아니지만 네. 이건 기본 아닌가? 네,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 네. 예, 우리나라도 많은데. 아니 조건을 동일시 해가지고 아까 비교 오면서 분석을 그거 해야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 예. 네, 물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어쨌든 둘 다 과세일 경우와 둘 다 비과세일 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지를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알기는 힘들고요. 그것이 보통 그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뭐 강건성 뭐 분석이다, 뭐 민감성 분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루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구 유형에 따른 뭐 한부모 가구냐 아니냐, 그리고 뭐 아동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한 명이 버냐 두 명이 버냐, 뭐 그 가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구 유형에 따른 유효세율이 이 연구에서 보면 유니버설 크레딧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일정합니다. 뭐 60몇 퍼센트 뭐 요 정도로 나오고 뭐 70몇 요렇게 나오는데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예, 뭐 40몇 퍼센트부터 뭐 8, 90% 이런 식의 편차를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행 과세제도와 복지제도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유니버설 크레딧이 기본소득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가구 단위로 해보니까 그렇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증세도 고려하지 않는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 상황만을 놓고 기본소득과 유니버설 크레딧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소득이 당연히 소득 불평등 효과가 당연히 낮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 재원 액수가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안심소득제 때 우리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재원은 딱 100이야. 근데 100을 저소득층한테만 몰아주는 거하고 네네. 100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는 당연히 저소득층한테만 설별적으로 몰아주는 게 소득 불평등 효과가 당연히 더 크게 돼 있죠. 그리고 예, 네. 그렇죠. 불평등 효과도 크고 빈곤율도 높아지고. 분석해볼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복지 재원의 액수를 고정해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네. 기본소득은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게 나눠주냐보다 재원을 또 어떻게 만드냐도 그렇죠.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걸 네.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네. 똑같이 비교 분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뭐 출발부터. 전형적인 의도가 있는 연구죠. 네네. 네, 사실은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주는 것과 저소득층 내에서 똑같이 주는 거랑 그것도 비교하면 불평등 효과가 당연히 다르죠. 예 다르고 맞아요. 그렇기 앞에 게 더 때문에 나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그런 결과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고소득층 및 고자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세율 인상 그리고 신규 세금 도입 이런 것들을 모두 사실 고소득층 고자산층만 세금을 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가 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유효세율 면에서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크레딧 시나리오에서보다 훨씬 더 낮은 유효세율 에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라는 당연하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작년에도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OECD에서 이제 또 워킹 페이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베이직 인컴 에서 펄러시 옵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이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연구도 작년 연구와 결론이 둘 다 이제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했을 때 기본소득이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결론 이렇게 도출이 됐었고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도 이 결과를 났죠. 네. 많이 또 내보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두 연구들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차후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에 관한 이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이제 심포지엄 같은 데 가보면 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기본 입장은 항상 확고해요. 증세는 어렵다. 증세가 그러니까 어렵다예요, 안 된다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를 마음 먹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짜놓고 비교하니까 네. 당연히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건 이제 거듭해서 보다 보면 지금 OECD도 연간 보고서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워킹 페이퍼가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복지급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 입장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수준 이상으로는 복지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네. 지금 정도의 액수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추려고 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렇죠. 네. 항상 그런 전제하에서 연구만 자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국 언론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런 연구의 전제라든가 기본 설정은 다 들춰보지도 않고 싹 빼버리고 결론만 쏙 빼와서 써먹잖아요. 네. 그 결론은 당연히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이게 나오는 거죠. 당시 신문 기사들 보면 말이죠. 2017년도에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가난을 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기 어렵다. 기본소득이. 이건 또 서울경제신문이 또 하나 했네요. 끼어들었네. 그다음 또 그 유명한 한경 네. 보고서는 OECD 보고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려면 적은 재원 탓에 네. 기본소득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야 정말 아이고. 기본 설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나는 더 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미 네. 이제 전제 자체를 음. 적은 재원이다 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재원이 고정되어 있으면 선별급여가 음. 보편적 지급보다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기본소득은 각종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전제를 하는 것이고 음. 또 그래야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가 진정으로 발생하는 건데 말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언론 보도는 추가 증세 없는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기본소득에만 국한하여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파형 기본소득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파형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에만 이제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는 거의 거죠. 없거나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우파형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낙? 아니면 아이유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없죠. 쓸 수 있나요? 쓰기도 좀 하나요? 쓰기도 네. 하죠. 아니, 저는 어떤- 기본소득 뒤에 붙여주기 싫어서 우파형 기본소득이 뭐 이거 통용되잖아요. 사이비 그러면- 기본소득? 예, 그러니까 그냥 숫자 사이비 기본소득이 낫지. 이렇게 네. 해주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증세 없는 기본소득. 그렇죠. 네네네네. 뭐. 예, 증세란 네. 말도 좀 표현이 안 좋아. 말을 아. 바꿔야 돼. 네. 아니 왜냐하면 우파형, 좌파형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가서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맞아, 맞아. 이 중요한 개념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어 사용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많은 생각이 용어가 들어요. 사실 기득권 세력한테 좋도록 용어가 돼 예,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파형 이거 되게 규제, 좋아요. 우파형. 뭐 시장 규제, 네, 뭐뭐 네. 규제. 규제란 말 자체는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좋아 그렇죠. 괜히 보이잖아요. 안 좋은 것처럼 근데 느껴지잖아요. 규제는 사실은 규율이거든요. 번역하에 따라서 레귤레이션이 레귤레이션. 규율, 네. 법규 그런 네, 뜻이고 네, 지켜야 될 도리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걸 규제 그러니까 이제 나빠 보이잖아. 맞아요. 규제 철폐 그러면 좋아 보이고. 네. 그런 것처럼 언어에 참 어려움이 있네요. 네, 어쨌건 네. 간에. 예. 네, 음. 안심소득제를 다뤘던 이렇다 82회와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1차, 2차, 3차 효과를 다뤘던 이렇다 87회에서도 살펴봤듯이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적용되지 그런 거 않는다는 없죠. 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증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는 아까 전 이제 저소득층이 직면한 어떤 한계 공제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에서의 어떤 저소득층이 직면한 한계 공제율보다도 더 낮은 한계 공제율이 적용되는 특정한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계 공제율이요. 저번에 네. 아유님이 설명을 해주셨던가? 저 기억이 안 나지? 아, 네, 한계 공제율이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계 공제율은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던 급여 감소율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급여 네. 감소율은 뭐 노동소득이 증가했을 때 현재 복지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거기에 국한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한계 그다음- 공제율은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동소득이 증가했을 때 네. 그로 인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네. 사회보험에 내는 네, 그것도 급여 증가하니까요. 예, 그런 줄어서, 것도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네. 다 포괄한 좀 더 개념이 넓은 이제 개념이죠. 한계 아. 공제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국민보험료 증가분, 네. 사회보장급여 감소분, 네. 세액공제 지급액 변화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한 개념이 이제 한계 공제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급여 보통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율보다 한계 공제율이 높게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소득세를 더 내거나 그럼 이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덜 받게 되는 것과 더 내야 하는 것을 합해가지고 다 합해서, 예. 네. 소득 증가분에 대비해서 그게 몇 퍼센트냐 하는 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더 벌어봤자 꽝. 말짱꽝이다. 말짱꽝. 뭐 이런 얘기네요. 아, 그렇죠. 예, 환경공제율이 높으면 소득 증가해봤자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예. 네, 보통 이제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 같은 경우에 네. 한계 공제율이 뭐 80%에서 100% 사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빈곤의 실업의 덫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얘기되는 것이 그 개념이 바로 한계 공제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드리던 것으로 이제 돌아가자면은 증세가 없다고 전제해 놓고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오히려 우리가 좀 제시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증세 등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을 비롯한 고용 중심적 복지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게 우리 시대 바람직한 대안인가? 아니면 증세 등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대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설정을 바꿀 필요가 네, 있다.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해야지 맞네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노동 빈곤층, 복지 수급자 집단을 비롯한 빈곤층이 처한 빈곤의 원인을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이제 노동 유인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숙련 수준이 낮고 등등의 이제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릴 것이냐, 네, 네.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을 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 때 현재 복지 재원을 고정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을 되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는 증세를 전제로 한 거지. 이거를 재원을 고정해 놓고 어떤 기형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꾸며 놓고 이걸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더 나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정말 반칙이라고 반칙이죠, 네, 반칙. 반칙. 예, 그리고 반칙. 기본소득 논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는 재원으로 나눠주자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없죠. 전혀 네. 없죠. 그 증세 방안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그것을 쏙 빼놓고 얘기한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싫다 그런 얘기죠, 자기들은. 예. 정말 싫다. 정말 싫다. 예, 예. 그거 정말 내기 싫다. 예, 예. 지금까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오버 해프닝하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유니버셜 크레딧과 비교해서 진행된 OECD의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음해성 비난에 대해서 다루어봤고요. 예, 우리가 유니버설 크레딧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루기는 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입되고 네. 있습니다. 또 점점 확대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